bit of sentiment, so I took it to the old woman to pawn. What old woman? 진짜 너무너무 재밌거든요. 그래서 나는 너무 똑똑해서 나는 죄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너무 재밌어요 진짜. 그냥 이때 이들은 실제로 자주 새로운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지가 그렇다는 뜻이죠. 지금 지가 지금 라스콜리노프 본인이 지금 새로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 안녕하세요, 토리코나입니다. 오늘 드디어 제가 그전 영상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그 책 죄와 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도스토옙스키 너무나 큰 대문호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약간 주눅들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쉽게 안 펴지는 그런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냥 그 뭐 출장 가 있는 동안 너무 할 것도 없고 하니까 할 수 있는 거라고 해봐야 그 동네 던킨에 앉아서 그냥 뭐 이거 읽는 거, 그리고 방에 와서 이거 읽는 거밖에 없어서 그냥 아무 기대 없이 그냥 쭉쭉 넘겼는데, 이거는 뭐 읽으면 읽을수록 완전 저세상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병들어 있는 죄와 병의 이야기였어요. 그러면서 저는 몰입하게 됐죠. 아, 이거는 나 혼자 읽기 너무 아깝다. 내가 지금 유튜브를 멈춰 있지만 언젠가 꼭 말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던 소설입니다. 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몰라서 조금 걱정을 하는데 그냥 이렇게 가려고요. 저는 진짜 모든 사람들이 도스토옙스키의 책장을 한 번쯤 열어봤으면 좋겠거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거나 안 샀다면, 샀는데 꽂아만 뒀다면 한번 꺼내서 열어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말씀을 드릴 예정이라서 뭐 다 읽어본 사람들이 봤을 때 좋을 영상은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깊이 있게 그 안에 의미를 나눈다든지 하는 그런 영상은 아니게 될 것이고, 이 책에는 이런 재미도 있고 저런 재미도 있는데 그런데도 마음이 동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줄거리를 약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가난한 대학생 라스콜니코프가 나옵니다. 근데 그 라스콜니코프가 약간 악덕하기로 유명한 어떤 전당포 노파를 도끼로 찍어 죽여요. 처음부터 나와요. 저는 그런 걸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따라 들어오는 그 노파의 여동생인 다른 여자도 또 찔러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아니, 어떻게 안 놀랬냐고. 저는 도스토옙스키라고 해서, 그리고 예전에 제가 그거 읽었으니까, 그 까르마조프 읽었으니까 좀 또 뭐 좀 아주 내가 읽기엔 좀 깊은, 좀 난해한 그런 게 나오겠거니 하고 그냥 열었는데, 그냥 뭐 이게 뚝배기 내려치는 그런 내용이 바로 나오니까 갑자기 뭐야 하면서 훅 보게 된 거죠. 또 그런 거 좋아하니까. 줄거리는 사실상 그게 다예요. 근데 줄거리를 말했다고 해서 그 책을 설명했다고는 절대 말할 수가 없거든요. 줄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하고 나서 그 사람이 갖는 어떤 정신적 착각, 대부분의 글에서는 그 라스콜니코프 주인공이 찔려서 본인 스스로의 어떤 죄책감으로 고통을 느끼는 그런 심리가 드러난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있죠. 당연히 있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그런 느낌을 느끼는 동시에 굉장히 자기가 떳떳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저는 빡친 포인트죠. 그 책을 읽으면서. 그래서 아니, 이 사람 도대체 뭔 생각인 거지?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이 책이 또 되게 특이했던 게, 우리가 어떤 소설을 읽든 어떤 책을 읽든 내 마음에 드는 캐릭터 하나, 아니면 조금 마음이 가는, 그러니까 안 됐다 정도의 마음이 가거나 좀 좋아하는 캐릭터 한 명은 있기 마련이란 말이죠. 근데 아무도 안 좋아. 다 별로고, 하물며 그 책 내에서는 약간 라스콜니코프를 조금 이제 이끌어주는 소니아라고 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마지막 판에는 이끌어주는 여자가 나오지만 그 여자도 저는 뭐 사실 개성도 없고 잘 모르겠고, 와, 어떻게 모든 책 안에 인물이 이렇게 다 싫을 수가 있을까? 각각의 이유로 다 싫습니다. 근데 그 중에 백미는 라스콜니노프의 그 사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그 책을 읽게 만들기 위해서 뭘 할 것이냐, 그 사람이 얼마나 비이성적인 사고를 하고 있고, 그때 제가 12월부터 이제 12월 초부터 아마 읽었겠죠. 그때 그 아라비안 나이트, 예전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는데 아라비안 나이트를 읽고 나서 이제 그 책으로 넘어왔던 거라서 아마 뭐 12월 초, 11월 말부터 읽었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읽고 있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의 난리부르스가 있었죠. 근데 그걸 보면서 이 윤석열의 난리부르스랑 너무 합치되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별로였는지, 제가 어떤 부분에서 윤석열의 난리부르스와 합치되면서 그걸 떠올렸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너무 궁금할걸요? 제가 표시해 놓은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노파를 죽인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막 나폴레옹이 사람들을 짓밟고 한 것에 대해서 그래도 돼, 그 사람은 권한이 있어, 그런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거 너무 뭐 인종 싹쓸이 같은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별로인 사람들 없애도 되고 그 없애는 권한은 나한테 있고, 왜냐면 나는 잘났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무도 인정 안 하는데. 나폴레옹 누가 인정이라고 하지? 본인은 아무도 인정 안 하고, 고작 대학생입니다. 그리고 번역 아르바이트 조금 하는 대학생인데, 본인 스스로한테 너무 큰 어떤 권한과 능력을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거죠. 그럴 깜도 안 되면서. 너무 별로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노파는 실수였다고 치자. 그러나 문제는 거기 있는 것이 아니다. 노파는 질병에 불과한 존재다. 지가 질병인 걸 몰라. 노파는 질병에 불과한 존재다. 나는 어서 뛰어넘고 싶었다. 나는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원칙을 죽인 것이다. 나는 원칙을 죽였지만 도저히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서 아직 이쪽에 남아있는 것이다. 그리고 중간 뛰어넘고, 아니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어. 진짜 거인, 모든 것이 허용되어 있는 사람들. 자꾸 읽다가 제가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너무 흥분해서 자꾸 읽다가 읽는 중에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다시 할게요. 모든 것이 허용되어 있는 사람은 툴롱을 호령하고, 파리에서 대학 살극을 벌이고, 이집트에서 군대를 잃고, 모스크바로의 진굴에서 50만의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빌뉴스에서는 그 일을 우스갯소리로 넘겼어. 그런데도 죽은 후에는 그를 우상으로 떠받들지 않았는가? 즉 모든 것이 허용된 것이다. 아니 아마도 이런 사람의 몸은 살로 되어 있지 않고 청동으로 되어 있는 모양이야. 그 밑에 제가 쓴 글, 헐, 지가 그런 사람이라 생각하네. 또라이네. 아니 이 사람들은 그래도 되는데 난 왜 안 되는 거야 이거잖아 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진짜 재밌는 포인트가 뭐냐면, 포르피리? 맞나? 포르피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나오냐면, 라스콜리노프, 일단 그 사람은 그 어떤 움막 속에, 움막이 아니지, 아주 작은 자기 집에 침대, 아주 허름한 침대에서 매일 뭐 자괴감에 떨며 의식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를 어떤 그런 상황에서 잠을 잤다가 깼다가 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데, 항상 좀 도와주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포르피리라고 하는 사람을 알아서 우연히 포르피리와 라스콜리노프가 대면을 하게 되죠. 근데 이야기를 해 나가는 과정에 포르피리는 그냥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라스콜리노프는 이 사람이 내 범죄를 아나? 라고 막 생각하면서 지금 포르피리가 한 말이 혹시 나의 범죄를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닐까? 라는 걱정을 하면서 대답을 하는 거죠. 초반에 읽을 때는 평행길을 가는 것 같거든요. 그 범죄와는 상관이 없는, 그냥 뭐 이것저것 물어보나 보다. 이 사람은 약간 의아하지만 대답을 하는 상황. 근데 뭐지 이 사람 질문 뭐지? 지금 이 사람 범죄 얘기 알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점점 맞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진짜 히가시노보다 더 재밌거든요. Your health, Professor? Thank you. I've come to claim a watch that must have come into your possession. So I took it to the old woman to pawn. What old woman? Pawnbroker. Oh, did you have dealings with her? You know all about that by now. No, not at all. How should I? Didn't you find my name in her book? Hey, let me see. Inspector, to the police. You're hitting it pretty hard today. You know, you had 2 drinks in my office. By the way, does your son faint easily? Why, no. Have you ever known him to faint? No. The reason I ask, about 2 weeks ago in my office, they brought in a man suspected of murder. At the mention of the word murder, he fainted dead away. I told you why, didn't I? It was the heat. And you were starving. Yes. Too poor to buy food. Yet that very morning you suddenly produced 30 rubles and paid your rent. Where did you get that money? If your giant mind isn't equal to that mystery, you might ask my friend. He borrowed the 30 rubles from me. When? Say, what is this, a cross-examination?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포르피리가 어떤 말들을 하는지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죠. 그것도 진짜 재미 포인트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어떤 민감해지는 그 순간이 어떻게 발생하게 되는 거냐면, 안녕하세요, 라스콜리코프 씨, 뭐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하면서 포르피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근데 예전에 논문을 쓰셨더라고요. 근데 논문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는 식의 그런 논문이던데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라스콜리코프의 그와 관련된 생각들이 막 만납니다. 라스콜리코프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뉴턴 같은 사람들, 뉴턴은 자기 발견을 전 인류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런 수십 명 혹은 수백 명의 사람들을 제거해야 할 권리가 있고 또 반드시 그렇게 하는 것이 의미 있는 행동일지 모른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인류의 입법자들과 제정자들은 새로운 법률을 제시하고 그로 인해 선조로부터 전해져 내려와 사회에서 성스러운 추앙을 받은 낡은 법률을 파괴했고 만약 유혈만이 그들을 도울 수 있었다면 피 앞에서도 멈추지 않았다는 전만을 보더라도 그들 모두가 하나같이 범죄자들이었다는 생각을 발전시킨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저는 위대한 사람만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상계를 벗어난 사람, 즉 조금이라도 뭔가 새로운 것을 말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천성상 물론 다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분명히 범죄자가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들이 상계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그들은 자기 천성 때문에 그 궤도, 어떤 고리타분한 그 질서, 과거의 질서, 그 궤도에 남아있는데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이 동의하지 말아야 할 의무까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은 기존의 질서, 기존에 지켜오던 거, 그런 거, 더 나은 무언가를 위해서는 완전히 파괴해도 된다라고 하는 어떤 본인이 스스로에게 부여한 합당한 권리, 천명 이런 걸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제가 이걸 읽으면서 그때 당시에 그 난리 부르스 시기였거든요. 이 사람은 착각하고 있는 거야. 본인이 그래도 된다. 본인이 하는 그게 올바르다라고 착각하는 거야. 그렇지 않은 이상 모두의 트라우마잖아요. 그 단어는 영린 같은 거죠. 건드릴 수 없는. 근데 어떻게 그 단어를 건드릴 수가 있을까? 그 시스템을 건드릴까? 전 그게 조금 그때 당시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이걸 보는데 이 사람은 진짜 라스콜리코프처럼 단단히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네. 하늘이 본인을 선택했다고 착각하는 거다. 막 거의 그런 생각도 드는 아주 시의적절한 독서였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서 왜 이렇게 라스콜리코프는 이렇게 또라이 같을 수 있을까? 왜 이렇게 본인에 대한 확신이 이렇게 클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읽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아주 그냥 점입가경입니다. 점입가경.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정말 모두가 봐야 된다. 그냥 재밌어요. 재미의 차원에서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상하잖아요. 이상한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떳떳하잖아요. 근데 또 떳떳할 거면 완전히 떳떳하든지. 아주 병약해. 진짜 재밌거든요. 진짜 재밌고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 다양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라스콜리코프한테 여동생이 있어요. 근데 두냐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과 결혼하기 위해서 또 거들먹거리는 이상한 남자 한 명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모든 대사도 다 가짜고 다 비웃음거리가 되거든요. 그런 사람의 대화를 읽는 것도 너무 재밌고 그리고 그 주인공 야 너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니? 어떻게 해야 너의 그 죄와 병에서 나올 수 있겠니?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데 그럼과 동시에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그냥 재밌어요. 아니 노파의 뚝배기를 깨고 들어오는 사람이 또 뚝배기를 깨고 그리고 막 범인이 왔다가 사라졌다고 하고 여러 사람이 진술이 있고 하는데 어떻게 재미가 없을 수 있겠냐고요. 거의 뭐 히가시로 게이고급이죠. 이 책은 정말 모두가 읽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와벨 같은 경우에 뭔가 굉장히 환상적이거든요. 근데 환상적이라고 하는 게 우와 멋지다 그 환상이 아니라 꿈인지 현실인지 이 사람이 지금 기절을 했다가 눈을 떴는지 아닌지 밤인지 새벽인지 뭔가 어스름한 느낌 그런 느낌이 많이 나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했는데 물론 그 내용상 뭐 그래야 되는 상황도 있었지만 그 이야기의 배경이 일단 그 상트페테르부르크였고 이 책을 읽으면서 조금 더 많이 알게 됐어요. 상트페테르부르크 자체가 굉장히 환상적인 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환상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뭔가 멋진 환상 그런 게 아니라 아시아인 듯 유럽 같고 현대인 듯 옛날 같고 막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가치들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이거인 듯 저거인 것 같은 안개 속에 쌓인 것 같은 이미지를 많이 뿜어낸대요. 그런 환경에서 글을 쓴 것들이 이 도스토옙스키의 책들의 모든 전반적인 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아니라 이 전문가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들도 약간 이해가 되면서 이걸 읽고 나니까 아, 도스토옙스키의 그런 어떤 이렇게 꿈인지 생신지 눈을 떴는지 감았는지 모를 그 뭔가 애매모호한 그런 느낌들이 그곳에 본인이 생활하고 있던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영향도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이 책을 읽고 나서 그 다음 넘어갔던 책이 이 책이었거든요. 이거 지하로부터의 수기는 전전 영상에서 책 이제 전반적으로 대충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여기에도 똑같아요. 제와벌에서도 노트를 가장 많이 한 단어가 아, 또라이인가? 이 말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이 책에도 제가 했던 정말 많은 노트에 아, 또라이인가? 라는 말이 진짜 여기저기 많아요. 근데 제가 일상에서 아, 또라이인가? 이런 말을 많이 안 쓰거든요. 근데 그런 저가 책 여기저기 노트마다 또라이인가를 적었습니다. 여기에서도 내용이 어떠냐면 본인 스스로 본인이 너무 똑똑하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너무 똑똑해서 나는 죄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본인 스스로 난 너무 잘났기 때문에 나는 그들과 이야기를 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그들 모임에 가 있고, 일어나야지, 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난 일어날 거야,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 여기 계속 앉아 있을 수 없어, 난 돈을 내지 않을 거야. 밑에 줄에 나는 계속 앉아 있었다. 그러면서도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왕따를 자처한 것 같지만 그냥 필연적으로 타인에 의해 왕따가 된 인물이고요. 본인이 굉장히 잘났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도 이 사람을 좋아하거나 인정하지 않아요. 최소한 제와벌의 라스콜니코프 같은 경우라면 똑똑하다, 유능하다, 머리 좋은 대학생이다 이런 이미지라도 있는데, 주위 사람들에게 그런 이미지라도 있는데, 이 사람은 그냥 뭐 되게 특이하고 뭐 공부를 좀 잘했다의 사람의 동창의 기억은 있지만 아무도 이 사람을 그렇게 뭐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거든요. 아, 너무 재밌어요 진짜. 도스토옙스키의 책은 정말 다종다양한 또라이들이 모여있구나, 이 생각을 아니할 수 없었던 독서였죠. 만약에 여러분 제와벌 같은 경우에 상하로 이루어졌으니까 조금 부담스럽다, 진짜 부담스러울 거 없는데 부담스럽다 라고 하시면 지하로부터의 수기 라도 꼭 추천드립니다. 지하로부터의 수기가 상하 두 편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상하가 완전히 거의 분절되어 있는 스토리예요. 초반은 조금 굉장히 철학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어떤 지하에서 나의 사고 체계를 막 이야기하는 내용이라서. 그 다음 내용은 내가 그때 왜 뭐 그랬냐에 대한 어떤 이야기이다 하면서 후반부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그 후반부 2부부터 보셔도 됩니다. 두 개가 좀 다르기 때문에. 1부는 지하실 이야기, 그리고 2부는 짓눈깨비 때문에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짓눈깨비 때문에가 그냥 이때 일상적인 이야기, 제가 말씀드렸던 그 스토리 있죠. 그 스토리가 나오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꼭 보세요. 많이 굵지도 않으니까. 그리고 저는 그냥 열린 책들을 좋아해요. 번역 쪽으로 봤을 때 열린 책들이 맞는 것 같고, 출판사들마다 어떤 발음 표기법을 조금씩 다르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러시아 문학을 열린 책들로 봐와서 그냥 열린 책들로 계속 보고 있고, 다른 분들도 보니까 러시아 문학은 열린 책들로 많이 본다라는 이야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린 책들로 뭐 까리마조프 신의 형제들, 지하로부터의 수기, 제와벌 이렇게 다 읽었습니다. 너무너무 다 재밌었고 저의 갑자기 솟아난 러시아 사랑, 러시아 문학 사랑을 일으켜준 책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책장에 꽂아뒀으면 꼭 한번 열어보시고 안 샀으면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도스토옙스키 문학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꼭 읽기를 바래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